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사회주택 뉴딜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된 국토연구원 전성재 부연구위원입니다. 영국의 사회주택 뉴딜 정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영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정부 정책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처한 상황, 그러니까 주택시장 상황이라든가 주택 정책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를 해야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정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개해드릴 내용의 순서는 먼저 영국의 주택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이 사회주택 뉴딜 정책과 관련된 사회주택 현황의 경우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에 그러면 영국 정부가 사회주택 뉴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수립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영국의 주택시장 및 사회주택 현황 부분인데요. 사실 영국의 주택시장 상황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영국의 수도인 런던과 런던 주변의 남동권 지역의 경우 굉장히 주택 가격이 급등하였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 수준 자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어서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더 심할 수도 있는 부분이 런던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세계 도시로 해서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부호들이 런던의 첼시나 이런 지역에 고가주택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실제 런던의 주택 문제는 런던 시민들은 살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다는 그런 비판까지 나올 정도로 런던과 런던 주변 남동권, 런던 대도시권의 주택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을 전후로 해서 런던의 중간 주택 가격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런던의 화폐 단위로 했을 때 25만 파운드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면 약 4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런던의 중간 주택 가격은 약 45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7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배 정도 오른 거죠.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주택 문제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굉장히 심각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 런던권과 그 주변 대도시권의 경우에 주거비 부담 지표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가 14.5, 그러니까 중간 소득인 사람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 이상을 돈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런던의 주택 가격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고, 실제로 중요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영국의 주택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입니다. 잉글랜드의 전체 인구가 약 5,600만 명 정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많은 수준인데요. 2000년, 실제로 1990년 이후에 20만 호를 이상의 주택이 공급된 적이 거의 없고, 2000년대 후반부터 2015년 정도 사이에는 15만 호에도 못 미치는 주택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인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그래서 주택 공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특히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동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사회주택과 관련된 문제가 처음으로 대두를 하는데요. 주택 공급이 과거 1985년 이전에는 30만 호, 40만 호 수준 가까이도 많은 수의 공급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대처 정부 이후에 지방자치, 그러니까 로컬 카운시,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자치 정부에 해당되는 그런 공공주체들, 정부들이 사회주택 공급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공공에서 공급을 하지 않은 사회주택 양만큼 보면 주택 공급이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공이 줄인 주택 공급만큼의 어떤 추가적인 공급이 민간에 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누적이 된 걸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영국의 주택 점유 형태를 먼저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자가 점유하는 비율이 63%고요. 그리고 민간 임대 시장에서 임대로 몸으로 임차를 통해서 거주하는 비율이 20%, 그리고 약 17% 정도가 사회주택 부분에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가구수랑 인구수로 환산하면 인구수로는 약 900만 명, 가구수로는 약 390만 가구가 영국 내에서 사회주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꽤 높은 수준의 가구수, 높은 비율의 가구가 사회주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의 공공부문에서 사회주택 공급을 거의 거의 안 하는 수준, 거의 하지 않는 수준까지 되었기 때문에 사회주택 보유량에서도 공공부문의 보유량이 크게 줄어들고 하우징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부르는 주택협회의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사항이,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이 그러면 저렴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돈을 잘 모아서 자가나 민간 임대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사회주택 내에서만 맴돌지 자가로 이동하거나 민간 임대로 소위 말하는 주거 상향 이동을 하는 경우가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을 임대료가 저렴한 사회주택에 머물면서 기초 자본을 모아서 민간 임대나 아니면 자가로 전환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야 실제 이게 저렴한 주택의 제공을 통해서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거 상향을 할 수 있는 가구들은 주거 상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또 검토할 필요성이 이런 부분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사회주택 뉴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작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사회주택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영국 정부의 주택 정책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영국은 지속적인 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 재고 부족과 그로 인한 런던 지역의 주택 가격 급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에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장기 주택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주택 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큰 계획이 마무리되는가 했었는데, 2017년 6월 14일에 소위 말하는 그ren펠 타워 화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런던 북부에 첼시와 이쪽에 인접한 지역이 있는 지역인데, 부자 동네 바로 위쪽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인 그ren펠 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72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입니다. 이 큰 사고가 났는데, 이 당시에 이 사고가 단순히 이제 사고를 그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었었는데, 그 당시 영국 총리였던 테레사 메이 총리가 현장을 늦게 방문한 데다 방문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않고 현장 책임자에게 브리핑만 듣고 가는 그런 행동을 보임으로써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실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 사회주택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영국 사회에서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주택 종합계획의 어떤 큰 흐름 하에서 사회주택에 대해서 새롭게 좀 더 필요한 정책들을 더 강하게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8년에 영국의 주택 커뮤니티 지방정부부, 주택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역 문제들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인데요. 그런 정부 부처에서 이런 사회주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2018년 사회주택 뉴딜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5가지 사회주택 뉴딜 정책의 경우
크게 5가지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안전한 양질의 주택 확보. 그리고 그린펠 타워의 영향을 큰 후폭풍으로 도입이 된 정책이기 때문에 사회주택의 안전 부분이 가장 강조가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거주민 불만 사항의 효과적인 해결. 세 번째가 거주민 권리와 감독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 네 번째가 낙인 방지 및 커뮤니티 강화. 다섯 번째가 사회주택 공급 확대와 사회주택 거주민의 주택 구입 지원, 이렇게 5가지 큰 꼭지의 정책 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한 양질의 주택 확보의 경우에는 그린펠타워 화재 참사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주택의 질과 안전 문제를, 사회주택의 질과 안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그린펠타워 화재와 같은 비극을 막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린펠타워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건물의 외장재가 굉장히 불에 잘 타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지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의 건물의 외장재를 불에 잘 타지 않는 것으로 모두 빠른 시간에 바꾸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참여하는 사회주택 아파트의 안전이슈 점검 회의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세입자들이 실제 느끼는 불안함 또는 안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임대인 의무로 규정하는 등 주택 안전 관련해서 강한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양질 주택 확보 부분에서 주택 품질 기준, 사회주택의 품질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 주거 기준 자체를 향상시키고 그 향상된 기준에 맞추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스탠다드에 맞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정부 정책을 통해서 이걸 유도를 하고 또는 한편으로는 강제적으로 푸시를 하는 그런 정책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주민 불만 상황의 효과적인 해결입니다. 현재 영국 사회주택 거주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주택과 관련한 불만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택 관리자와 관리하는 주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도 너무 지난하고 오래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큰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피드백을 주고 적절한 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적으로 빠르게 정부당국에 직접 어떤 자기들 불만 사항을 어필을 하고 그 불만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관련 위원회 등에서 빠르게 정리해서 그 결과가 주민의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는 그런 형태로 그리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 개선 방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거주민 권리와 감독기관의 권한 강화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과 많이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임대 거주자들의 경우 그들이 거주하는 사회주택을 관리하는 주택협회나 지방정부의 관리 수준에 대한 정보를 구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사회주택을 입주하기 전에 이 사회주택을 관리하는 주체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가도 판단 기준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은 점이 임대 거주자들의 어떤 선택권 또는 정보를 좀 투명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하에 필요한 관리자에 대한 정보들을 투명하고 풍부하게 제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정책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정확하게 이러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임대인 평가 지표를 보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임대인 평가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낙인 방지 및
커뮤니티 강화 부분입니다. 사회적 낙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영국에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에 좀 살아보신 분이나 여행을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타워형의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외관상으로도 낙후돼 보이고 낙인을 찍기에 좋은, 낙인 찍히기 쉬운 그런 물리적인 형태까지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보는 순간 집이 저렇게 오래되고 낡았구나 하는 그런 집들이 보통 사회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국 정부 차원에서 사회주택 디자인을 민간주택과 차별화되지 않도록 하거나 기존 디자인을 개선하여 차별성을 줄이고 같은 단지나 건물 내에서 사회주택 주민과 민간주택 주민의 입구를 분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관련 정책, 물리적으로 일단 외관상 좀 더 개선을 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과, 실질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민간 분양주택 거주자들의 입구를 분리하는 그런 형태까지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주택 거주민을 포함하여 매우 활성화되고 잘 조직된 커뮤니티 활동을 포상하고 이들 모델을 다른 지역에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영국, 특히 런던 같은 경우에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택에, 한마디로 말해서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회주택에 많이 거주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주택에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또 홍보를 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사회주택에 대한 선입견을 좀 사회주택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선입견, 그런 것들을 중화시키고 그곳이 굉장히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커뮤니티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부분도 이 내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택 공급 확대와 사회주택 거주민의 주택 공급 지원입니다. 앞서 영국의 주택 시장 현황과 사회주택 현황을 살펴봤을 때 나온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영국의 주택 공급 부족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지방정부나 그런 공공부문에서 사회주택 공급을 거의 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민간에 의해서 볼중이 되지 않으면서 주택 공급량이 굉장히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사회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 자체가 주택 공급 확대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제시를 했고요. 주택 공급 확대라는 그런 큰 정책적인 이슈와 연결될 수 있게, 그리고 연계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사회주택 거주민의 주택 구입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앞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사회주택 거주민들이 사회주택 내에서만 뱅글뱅글 맴도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주거 상향 이동을 자가 거주나 또는 그쪽으로 주거 상향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방향을 강화해서 실제 이들이 주거 사다리를 통해서 상향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영국의 사회주택 뉴딜 정책을 통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국의 경우에 매우 오래된 사회주택 공급 역사를 가지고 있고 관리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낙인 문제, 그리고 커뮤니티 강화 문제, 임대주택의 품질 관리 및 향상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정부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여러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도입이 되고 재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영국의 경우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이들의 어떤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주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주택 재고 비율이 영국의 경우 17%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주택의 소유가 더 높고 더 필요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규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17%는 굉장히 많은 비중,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비중이고 굉장히 높은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택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사회주택 재고를 확대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확대를 할 것이냐, 얼마나 많은 양의 사회주택 재고가 필요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영국의 경험을 봤을 때 그 필요한 비중이 생각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보다 필요한 양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고 처한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영국의 경우에 굉장히 높은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회주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구자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정책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으로서 정책 수립의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번 사회주택 뉴딜 정책의 경우에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대규모 질적 연구를 통해서 관련된 정책들을 발굴해내고 실제 정책화 시켰다는 점입니다. 연구 방법론으로 어떤 방법론을 사용했냐면 7,000명에 대해서 주관식 위주의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를 했고요. 특히 1,000명의 사회주택 거주자들을 직접 심층 인터뷰를 시행했습니다. 1,000명이면 굉장히 질적 인터뷰로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사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1,000명의 사회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 심층 인터뷰를 실시를 해서 그 인터뷰 결과 이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 1,000명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가장 원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현장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고 그걸 통해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 그 중에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우리나라의 정책 수립 부분에서 대해서도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영국도 오래된 역사, 주택 관련된 정책의 역사, 그리고 노동당, 보수당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면서 다양한 주택 정책을 도입을 하고 실험이 있었는데 최근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정책이 다시 고민이 되고 실현이 될 정도로 끝이 없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영국의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도 관련된 정책 연구나 정책 수립이 더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